여러분, 혹시 김일성이 사실 중국인이었다는 소문 들어보셨습니까?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의 젊은 시절을 파고들면 꽤나 흥미로운 의혹들이 꼬리에 꼬리를 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불편한 진실을 향해 냉소적인 시선으로 파고들어 볼 겁니다. 김일성, 그의 본명은 김성주. 우리가 아는 그 김일성이 맞습니다. 김일성은 1912년 4월 15일 중국 길림성 화룡현에서 태어났다는 기록이 존재합니다. 다수의 남한중국 일본 학계 자료는 그의 부모가 항일운동을 위해 만주 지역으로 이주한 상태에서 출생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출생지 기준으로 보면 당시 조선이 아닌 중국 영토에서 태어난 셈이 됩니다. 김일성은 어린 시절부터 1930년대 초까지 중국 동북 지역 만주에서 성장했습니다. 특히 길림, 화룡, 연길 등지에서 학교를 다녔고 항일 무장투쟁도 중국 공산당 휘하의 동북항일연군에서 활동했습니다. 즉, 그의 10대, 20대 초반 청년기는 거의 전부 중국 국경 안에서 보낸 셈입니다. 김일성은 중국어를 모국어처럼 구사했다고 합니다. 단순히 몇 년 머무른 것이 아니라 그의 사상과 언어 습관, 심지어 정서에까지 중국의 영향이 깊숙이 스며들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는 중국 공산당의 지휘 아래에 있던 동북항일연군에서 활동했습니다. 제2대대 장교로서 활동하며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 싸웠다는 기록은 분명 존재합니다. 당시 동북항일연군은 중국 군사 조직이었기 때문에 김일성은 실질적으로 중국군 소속에서 활동한 경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동북항일연군 시절 그의 동료들은 그를 본명인 김성주 대신 중국식 이름인 진지첸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가 중국 국적을 취득했다는 주장까지 있으나 법적 국적 의미의 중국인보다는 출생 성장 경력의 대부분을 중국에서 보냈다는 점에서 중국인설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 기가 막힌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일부 주장에서는 김성주가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전설적인 항일 영웅 김일성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진짜 김일성이라는 인물이 따로 있었고 그는 1930년대 중반 이미 전사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소련은 북한을 자신들의 위성국가로 만들기 위해 김일성이라는 상징적인 인물이 필요했습니다. 항일 투쟁의 영웅이라는 이미지는 북한 주민들의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하고 소련의 지배를 정당화하기에 더없이 좋은 도구였으니까요. 스탈린이 김성주를 직접 발탁하여 김일성이라는 이름으로 데뷔시켰다는 설은 정말 소름 끼칠 정도입니다. 항일 빨치산 활동을 하던 젊은 김성주를 발견하여 그의 외모를 바꾸고 이름까지 바꾸어 김일성 장군으로 둔갑시켰다는 주장입니다. 소련군은 김성주를 북한에 보내기 전에 옷부터 연설문까지 심지어 그의 연설 내용과 제스처 하나하나까지도 치밀하게 준비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런 배경을 등에 업고 김성주, 아니 김일성은 해방 후 소련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북한의 최고 권력자로 군림합니다. 그는 조선노동당을 장악하고 토지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친일파와 지주 계급을 숙청하며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으며 북한 사회는 철저한 감시와 통제의 대상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는 또한 기존의 북한 내 공산주의 세력인 국내파와 연안파 그리고 소련파까지도 차례로 제거하며 유일 지배 체제를 확립했습니다. 오직 자신만이 권력을 독점하는 잔혹한 독재자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는 1950년 6월 25일 남한을 침공하여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무모한 도발은 한반도를 잿더미로 만들었고 수백만 명의 인명을 앗아갔으며 결과적으로 남북 분단을 더욱 고착화시켰습니다. 외부 세계와의 단절을 통해 북한 주민들을 세뇌시켰습니다. 결국 그의 독선적인 정책은 북한 경제를 파탄으로 이끌었고 그 폐해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